유산균을 고함량으로, 그것도 최고급으로 1년 가까이 복용하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소변 유기산 검사를 했는데 오마이갓, 정말 놀랐어요. 클로로스트리디움 균과 칸디다 등 유해균이 기준치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 무지에 당황을 하고 정말 유산균에게 배신감을 느꼈어요. 안녕하세요. 한방의 뇌과학입니다. 장내 미생물의 이상을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더부룩하고 가스차고 배도 아프고 이런 증상들은 단순히 소화장애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장내 미생물의 이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증상으로 알아보는 방법이에요. 이 장내 미생물의 이상이 있으면 변비나 설사가 심해지고 대변 냄새가 평소보다 더 지독해집니다. 이뿐 아니라 단순히 소화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불안이나 우울 같은 정신건강 문제나 아토피나 건성 같은 피부의 문제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장내 미생물 상태를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 소화장애가 아닌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더 객관적인 방법으로는 대변 검사라든지 소변 유기산 검사를 통해 이 장내 미생물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대변 검사는 이 장내 미생물 상태를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변 유기산 검사는 더 폭넓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에게 소변 검사를 여러 차례 했어요. 기능의학을 하는 병원에서 이런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혈, 귀로 증상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화기를 전체적으로 봐야 해요. 이혈은 제가 췌장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를 드렸었죠.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간, 쓸개, 췌장 등 모든 소화기 쪽 장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장내 미생물이 소화장애와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죠. 특히 이 중에서 소장이 가장 중요한데 SIBO, 이 소장 내 미생물 과다 증식이라는 상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열 자리를 이 사진으로 보여드릴 텐데 그 자리에 뾰루지가 있거나 발진, 색깔의 이상, 또 눌렀을 때 통증이 있으면은 이 장내 미생물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진단 방법으로는 SIBO를 확인할 수 있는 호흡 검사가 있어요. 숨 쉬는 호흡 검사예요. 이 검사는 소장에서 세균이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발생시키는 가스를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수소가스가 많은 경우는 설사, 그리고 메탄가스가 많은 경우는 변비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이 검사를 추천하지는 않아요. 예전에 어떤 블로그에서 어떤 분이 수소 15 진단을 받고 이 베리베린을 처방받아 복용했는데 복통과 설사가 더 심해졌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불편해도 명현 반응이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먹겠다고 했는데 좀 안타까웠어요. 글의 어투를 보니 체질적으로 소음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베르베린은 소양인과 태양인에게 더 적합한 약입니다. 체질에 맞지 않는 약을 쓰면 효능보다 부작용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호흡 검사만으로 처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약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약을 먹을 때는 체질을 고려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모든 약에는 독성이 있지만 체질에 맞으면 약의 효능이 더 높아지고
부작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고 체질에 맞지 않으면 아예 효능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효능이 조금 떨어질 수 있고 부작용의 비중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체질을 구분하지 않고 약을 사용할 때에는 약을 좀 약하게 써야 합니다. 가벼운 질환은 이렇게도 치료가 가능하지만 제 경험상 깊고 만성적인 질병은 체질을 정확히 구분해서 그에 맞는 약을 제대로 써야지 치료가 잘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장내 미생물의 이상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윤성이 치료를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이 뇌에 신경 전달 물질 위주로 치료를 했어요. 이 장내 미생물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당시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유산균을 고함량으로, 그것도 최고급으로 1년 가까이 복용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장내 미생물 문제는 이걸로 충분히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소변 유기상 검사를 했는데 오 마이 갓, 정말 놀랐어요. 어렵네 발음이. 클로로스트리디움균과 칸디다 등 유해균이 기준치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 무지에 당황을 하고 정말 유산균에게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균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윤성이가 어릴 때부터 이 비염이 자주 걸려서 항생제를 많이 먹었는데 그때부터 장이 나빠지고 변비가 심해진 것 같더라고요. 이 장에 유해균이 단단하게 성벽을 쌓고 있으면은 깔짝깔짝 조금 유산균을 먹는 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냥 고스란히 총알바지가 될 뿐이에요.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아시나요? 그 게임에서 럴커라는 유닛이 있습니다. 럴커가 이 버로우를 하고 있는데 그 위로 마린이 줄지어 가다가 이 떼죽음을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몰살이에요, 몰살. 이 시즈 탱크로 이 폭격을 해서 이 유해균의 성벽을 무너뜨려야지 마린이 침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유해균 폭격이 바로 제균입니다. 제균. 균을 억제한다는 뜻이죠. 윤성이가 소양인 체질이어서 황련을 중심으로 처방을 했고요. 한 달을 복용한 뒤에 다시 유기상 검사를 했더니 이 장내 미생물, 특히 클로로스트리디움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복용한 지 일주일 만에 효능이 느껴졌는데 일단 대변 냄새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솔직히 향기롭다고 느낄 정도였어요. 그전엔 되게 지독했었거든요. 이 조선시대 어이들처럼, 임금의 의사들처럼 이 똥을 쌀 때마다 제가 윤성이 똥의 모양과 색깔, 냄새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폭력성이 심했는데 일주일째부터 이게 거의 사라졌어요. 이 분노 발작을 자주 했거든요. 소리 지르고 때리고. 이 발작할 타이밍에 정말 웃긴 일이 있었습니다. 이 발작을 시작하려고 힘을 탁 주는데 윤성이가 자기 이 횡격막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본인도 왜 힘이 안 들어가는지 어리둥절하는 표정을 짓는데 저랑 와이프가 그걸 보고 정말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